그들의 입맞춤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손에 수아의 옷들이 하나씩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고 수아의 입술과 가슴에 도윤의 거친 숨결이 닿았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때론 거칠게 수아를 정복했어요. 쓰러진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남자.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5년 9월 초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도윤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아내 선미의 상태는 여전히 들쭉날쭉했어요. 어제는 괜찮다가 오늘은 또 열이 올라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선미의 친구 수아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면 너도 쓰러져.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수아가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할게.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도 걱정돼. 도윤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선미와 대학 동기였던 수아를 처음 본 건 결혼식 때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아는 항상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마주치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수아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선미가 아프니 집안이 엉망일 텐데, 내가 집에 머물면서 좀 챙겨주고 싶어. 이준이도 챙겨야 하잖아.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죠.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수아가 서둘러 덧붙였어요. 아니야. 생각해 볼게. 도윤이 답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꼼꼼하게 규칙을 정했죠. 가사비는 정확히 나눠서 정산하자. 수아가 메모장에 적으며 말했어요. 출입 시간이랑 문단속은 서로 공유하고 함께 살되 각자 일은 각자가 챙기자.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그때 수아의 텀블러에 걸린 작은 USB 동글이 도윤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왠지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가 도윤의 집에 질서를 가져오기 시작했죠. 첫 주가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식단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어요. 도윤이 출근할 때면 도시락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도윤이 말했지만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차피 내 것도 만드는 거야. 하나 더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아침마다 부엌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수아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윤은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선미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죠. 이준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 수아, 이모가 엄마랑 다르네. 뭐가? 도윤이 물었어요. 엄마는 항상 바빴는데 수아, 이모는 여유가 있어.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컸죠. 하지만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는 자존심의 상처도 느꼈어요. 더 위험한 건 수아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수아가 세탁물을 개면서 도윤의 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리는 모습을 보면 도윤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였어요. 수아는 해열제를 준비하고 죽을 끓여주며 조심스럽게 간병했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는 수아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고마워. 열에 시달리면서도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죠. 아프면 무리하지 마.
수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수아는 도윤의 방 앞에서 몇 번이나 문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열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친구의 걱정을 넘어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도윤이 기침하는 소리에 수아는 결국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줄게. 미안해, 깨웠구나. 도윤이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열은 좀 떨어진 것 같아? 수아가 손등으로 도윤의 이마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서 수아의 얼굴이 유독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수아가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수아야. 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수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아야 해. 이준이가 걱정한단 말야. 3주째가 되자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스케줄을 외우게 되었어요. 도윤이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면 수아는 아침에 든든한 식사를 준비했고 수아가 야근하는 날이면 도윤은 집에 일찍 들어와 이준을 챙겼습니다. 아빠, 수아, 이모 언제 와? 이준이가 매일 묻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없는 저녁은 왠지 허전했거든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아가 늦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마음을 수아도 알아차렸어요. 미안해, 늦었지? 아니야, 괜찮아. 배고프지 않아?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 피곤하겠다. 수아가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하자. 도윤이 따라왔어요.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 묘한 설렘이 숨어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씨 집에 아내의 친구가 산다더라. 아내가 아픈데 친구가 와서 사는 거야? 누군가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소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승환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죠. 그는 근처 상인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흘렸고 동네 부녀 모임에서도 화제로 만들었습니다. 도윤을 압박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따내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문제가 터졌어요. 용접 불량이 대량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거 전부 다시 해야겠네. 공장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오승환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의 공장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대표였어요.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그는 도윤의 공장 물량을 넘보고 있었죠. 특히 도윤이 개발한 신기술 특허를 활용한 제품 라인은 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더욱 간절했습니다. 도윤 씨, 이 타이밍에 계약 조건 재협상해야겠어요? 오승환이 냉정하게 말했죠. 지금이 무슨 타이밍이야? 도윤이 당황했어요. 안 해본 일로 정신 없으시잖아요. 실수도 많아지고. 오승환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집안 사정, 그리고 지금은 수아와의 동거까지. 모든 것이 오승환에게는 협상 카드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빚으로 온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수아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윤아, 우리 기본선만 지키자. 기본선? 너와 이준이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까지만. 그 이상은 넘지 말자. 도윤은 수아의 말에 뭔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수아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했거든요. 선미를 간병하면서 지친 마음을 수아가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맞겠지. 도윤이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수아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죠. 수아 역시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윤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미에 대한 죄책감과 도윤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지도 못했고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이주는 어른들의 미묘한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아빠랑 수아 이모가 이상해. 뭐가? 도윤이 물었어요. 예전엔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요즘은 조용해. 동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남편이 아내 친구랑 같은 집에서 산다더라. 수아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선미를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정말 순수하게 친구를 위해서만 하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수아가 없다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아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 이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선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도윤과 수아는 밤새 병원에 머물렀어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걸 보면서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선미를 걱정하는 마음과 수아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3시 피곤에 지친 수아가 도윤의 어깨에 살짝 기댔어요.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공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재 라벨을 바꿔놓는 사보타주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엉망이네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도윤이 화를 냈어요. 그때 오승환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도윤 씨, 요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아내 친구랑 같이 산다는 소문 말이에요. 오승환이 비웃듯 말했어요. 계약을 우리 쪽으로 넘기시면 소문은 비온 뒤처럼 그칠 텐데. 도윤은 오승환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더 퍼지면 공장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수아와 마주 앉았어요. 수아야, 우리 거리를 좀 더 벌려야겠어. 무슨 일이야? 수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일도 꼬이고 있어. 수아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닌데. 괜찮아.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점점 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묻어두기로 한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비슷한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아 없는 일상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수아의 존재가 자신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과 이준을 돌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집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떠나야 한다는 생각과 머물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준은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수아 이모랑 말을 안 해?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서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었어요. 도윤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장 일과 병원 간병, 그리고 이준 돌봄까지 도윤은 점점 지쳐갔어요. 수아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거리를 두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공장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였어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현관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어요. 괜찮아? 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수아는 도윤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할 거야? 해야지 뭐. 무리하면 안 돼. 쓰러지면 이준이는 어떡해?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울어도 괜찮아. 도윤은 수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고마워, 수아야. 내가 있어서.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수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할 순간이 올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이준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도윤은 공장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들었지?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도윤이 답했죠. 그 순간 수아의 따뜻한 시선과 마주쳤어요. 지난 몇 주간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식탁 의자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도윤의 뒤로 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질 거야.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수아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어요. 그 순간 둘 다 이 감정이 우정을 넘어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도윤도 그녀를 향해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맞춤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몇 주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입맞춤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손에 수아의 옷들이 하나씩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고 수아의 입술과 가슴에 도윤의 거친 숨결이 닿았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때론 거칠게 수아를 정복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전했어요. 수아야. 도윤이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 순간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선미에 대한 죄책감, 이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은 이대로만 있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이 감정이 진짜인지 돌아봤어요. 선미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수아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선미도.
선미도 우리를 이해해 줄 것 같아. 도윤이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들은 그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아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밤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이상해? 이준이 예민하게 눈치챘어요. 뭐가? 도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제랑 분위기가 달라. 수아는 서둘러 주제를 바꿨어요. 이준아, 학교 숙제는 다 했어? 하지만 이준은 계속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도윤과 수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준 앞에서는 예전처럼 행동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해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너무 성급했나? 수아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후회는 안 해. 그런데 이준이가 걱정돼. 나도 그래.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은 당분간 이런 관계를 숨기기로 했어요. 이준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선미에 대한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숨기려고 숨겨지는 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자꾸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고 작은 접촉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도윤이 뒤에서 도왔어요. 좁은 싱크대에서 두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닿았습니다. 미안해. 수아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도윤이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쌌어요. 수아야, 이준이가 볼까봐.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수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았거든요. 조금만. 도윤이 수아의 목에 입맞춤을 했어요. 수아는 몸을 떨며 그 감촉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도윤을 밀어냈어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그 순간 이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뭐해? 아, 수아가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고 있었어.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준은 별 생각 없이 냉장고로 향했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수아가 도윤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못 자겠어? 도윤이 물었어요. 응. 너는? 나도. 수아는 도윤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나도 그래. 이런 마음 처음이야. 도윤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는 걸 느꼈어요. 오늘 밤만 옆에 있어도 될까? 수아가 부끄럽게 말했어요. 도윤은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도윤 옆에 누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이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들까지. 선미와는 어땠어?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미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산 것 같아. 의무감? 결혼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말이야. 사랑보다는 책임감이 앞섰던 것 같아.
수아는 도윤의 솔직함에 조금 놀랐어요. 그럼 나와는? 너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껴 내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랄까. 수아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도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온전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들은 그 밤을 대화로 보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나누면서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새벽 5시 수아는 이준이 깨기 전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밤의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아는 도윤이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더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침 커피의 온도, 저녁에 입고 싶어 하는 편한 옷, 심지어 도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는 작은 습관들까지.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아가 피곤할 때 보이는 표정,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의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미에 대한 죄책감도 커졌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수아가 어느 날 밤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선미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정말 그럴까? 도윤은 확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아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금씩 깊어져 갔어요. 하지만 깊어지는 밤 동안 공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CCTV의 한 구간이 비로 인해 꺼진 것도 이때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몰랐죠. 선미가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와 이준, 그리고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모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윤아, 내가 집을 나갈게. 갑자기 왜?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문도 그렇고 선미가 집으로 오면 더 복잡해질 거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아가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수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할머니, 선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선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실에 특수 침대가 들어왔고 간병용품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도윤은 혼자 모든 걸 버텨보려 했습니다. 공장일과 선미 간병, 그리고 이준 돌봄까지.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혼자서는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아빠가 이상해졌어. 이준이 수아에게 말했어요. 왜 맨날 화내고 밥도 제대로 안 먹어? 수아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도우고 싶었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공장에서도 문제가 이어졌어요. 도윤이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작업 실수가 늘어났고 납기도 지연되었습니다. 도윤 씨, 일에서는 곤란합니다. 거래처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도윤은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집에서는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하고 공장에서는 일이 꼬여가고 있었어요. 수아는 도윤에 대한 감정과 선미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게 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도윤이 선미를 간병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의식을 잃을 뻔한 거죠. 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다가는 너마저 쓰러져. 수아는 조심스럽게 선미 간병을 도왔어요. 의료진이 알려준 방법대로 체위 변경을 해주고 약물 투여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선미는 내 친구니까.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도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자신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함께 선미를 돌보면서 도윤과 수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어요. 어느 새벽 선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도 흐려졌어요. 119에 신고해야겠어.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선미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어요. 선미야. 도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웠어. 그것이 선미가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도윤과 수아는 선미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도윤도 수아 없는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사 도움을 넘어서 수아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선미의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선미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었어요. 우리 잘못한 거 아닐까?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선미는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정말 그럴까? 도윤은 확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선미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려 보니 평온했던 것 같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도윤은 상주로서 인사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수아를 찾고 있었어요. 수아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선미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미의 대학 동기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수아를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수아야, 고생 많았어. 선미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하지만 수아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수아가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아, 이제 정말 떠날게. 언제? 내일 아침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줄 게 있어. 수아가 USB 동글을 꺼냈습니다. 텀블러에 항상 달고 다니던 그것이었어요. 뭐야? 선미가 부탁한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너에게 주라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선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선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혹시 내가 오래 아프면 수아가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해받으면 그건 내 몫이야. 내가 수아에게 부탁한 거거든. 선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아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사실 우리 결혼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아. 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선미가 그런 걸 알고 있었다니.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우리에게는 이준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를 진짜로 이해해줄 사람을 만나기를 바래. 선미의 말에 도윤은 더욱 울었습니다. 수아를 보면서 느꼈어. 이 아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부탁한 거야.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이준이와 함께, 그리고 수아와 함께. 영상이 끝나고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미의 마지막 배려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부탁했지. 그 아이는 빚으로 온 게 아니고 부탁받고 온 거야. 도윤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수아의 헌신, 의미심장한 말들, 그리고 선미의 마지막 부탁까지. 하지만 수아는 이미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급하게 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수아야, 잠깐만. 뭐야? 수아가 돌아봤어요. 선미가 영상을 남겼어. 도윤은 수아에게 선미의 영상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아는 놀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수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죄책감이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수아가 말했어요. 왜?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 선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준이도 적응할 시간이. 도윤은 수아의 신중함을 이해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멀리 가지는 마. 도윤이 부탁했어요. 가끔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만 있을게. 수아는 약속했습니다.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로 한 거죠. 7장 마이너스 진실의 복구. 도윤은 공장 CCTV 전 구간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비로 인해 꺼졌던 부분도 복구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기술자가 손상된 영상을 복구해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승환이 몰래 들어와서 자재 라벨을 바꾸는 모습이었어요. 사보타주의 주범이 바로 그였던 거죠. 이 자식이. 도윤이 분노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동네 소문도 오승환이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도윤과 수아의 관계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서 도윤을 압박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도윤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증거는 확실했고 오승환은 사과하며 물러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 변명하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공장은 정상화되었지만 수아는 이미 연락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도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선미의 영상 편지를 다시 봤어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준이 물었어요. 아빠, 수아 이모는 언제 와? 모르겠어. 보고 싶은데.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선미에 대한 배신감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이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수아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혼자 하려니 벅찼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 이준의 학용품 챙기기, 저녁 준비까지. 무엇보다 수아와의 대화가 그리웠어요. 어느 날 밤 도윤은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이준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빠가 요즘 이상해. 이준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맨날 멍하니 있고 웃지도 않아. 그런 이준의 말이 선생님을 통해 도윤에게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이준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도윤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수아가 없는 일상은 색깔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 수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새로 이사한 원룸에서 혼자 지내면서 도윤과 이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을까? 이준이는 잘 먹고 있을까? 도윤이는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아의 직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요즘 너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수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동료도 그걸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러 겨울이 되었어요. 도윤과 수아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용기를 내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야, 나야. 도윤아. 수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어요. 그래. 계절이 바뀌듯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공장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오승환의 방해가 사라지자 일은 순조롭게 돌아갔고 새로운 거래처들도 생겼습니다. 도윤은 일에 몰두하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려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동네 복지관 운동치료실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수아야.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수아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둘 다 많이 변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더 의젓해졌고 수아는 더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너는? 이준이랑 잘 지내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미 영상 편지 봤어?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고마웠어. 나도 미안했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떠나서.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수아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 수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았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수아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가족의 친구로 지내자. 도윤이 제안했어요. 그게 좋겠어. 수아가 동의했습니다. 이준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 가끔 집에 놀러 와도 될까? 물론이지. 그날 오후 수아는 도윤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이준이가 수아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수아 이모. 이준아. 수아가 이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예전과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모, 이제 또 떠날 거예요? 이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가끔씩 놀러 올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 후로 수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을 방문했어요. 이준의 숙제를 봐주고 함께 요리하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도윤과 수아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조심스럽게 해야 할까? 어느 날 이준이가 물었어요. 어른들의 마음은 복잡해서 그래. 도윤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수아, 이모랑 아빠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도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아가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세요. 이준이가 말했어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도윤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게스트룸에서 자고 가는 게 어때?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기로 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차 한잔 할까? 도윤이 제안했어요. 그래.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대화했습니다. 요즘 어때? 수아가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너 덕분에. 내가 뭘 했다고. 가끔씩 와서 이준이 봐주고 나한테도 힘이 되어주고. 수아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너희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뭐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일상,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1년 후쯤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수아가 말했어요. 뭘?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지. 도윤은 수아의 신중함에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성급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인지 시간을 두고 확인하자는 거였죠. 좋은 생각이야. 그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내자. 그래.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하게 잤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였어요. 맛있어요. 이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수아야. 도윤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 별일 아닌 일상들이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 후로 세 사람은 더욱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어요. 수아는 거의 매일 저녁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이준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치 가족 같아요. 어느 날 이준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바람에 두 어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계절이 또 바뀌어 여름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은 함께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다. 이준이가 신나게 뛰어갔어요. 도윤과 수아는 나란히 걸으며 이준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여. 수아가 말했어요. 너 덕분이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그날 저녁 펜션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수아가 말했어요.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네. 그러게. 어때? 마음이 변했어? 도윤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 수아도 고백했어요. 나도 그래. 이준이와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준이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이미 충분히 깊어졌지만 아이를 위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이준이가 잠든 후에
도윤과 수아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별이 많다. 수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선미도 저기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틀림없이 웃고 있을 거야. 자기가 맞춰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도윤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수아야. 뭘? 모든 걸. 이준이 돌봐주는 것도, 나를 이해해주는 것도. 나야말로 고마워. 나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렸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빠, 수아 이모랑 결혼해도 돼. 갑자기 왜? 이모가 있으면 우리 집이 완전해져. 그리고 이모도 혼자 사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의 허락에 도윤은 감격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수아에게 이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수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도 마음을 정해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수아야. 도윤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응. 두 사람의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새로운 가족. 1년 후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수아의 부케에는 선미가 좋아했던 백장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려였어요. 선미야, 고마워. 도윤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이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선미와의 추억이 담긴 옛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몇 달 후 수아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이준이가 가장 기뻐했어요. 진짜 동생이 생겨요? 응. 남자아이면 좋겠어요. 같이 축구할 수 있게. 여자아이여도 좋아.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공주처럼 예쁘게 키워줄게요. 이준이의 성숙한 모습에 두 어른은 뿌듯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준이는 최고의 형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 동생을 극진히 돌봐주며 수아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어요. 이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야지. 이준이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엄마야. 수아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동생이 돌이 되었을 때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네 사람의 행복한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도윤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 같다고. 도윤은 창문을 열고 빗냄새를 맡았어요. 상큼하고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도윤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어? 수아가 물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 가족.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들의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준이의 밝은 웃음소리, 아기의 깔깔거리는 소리, 그리고 도윤과 수아의 행복한 대화 소리까지. 선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도윤과 수아, 그리고 이준이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미의 축복을 받으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매일매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말이에요.